한입니다. 울컥하는 한, 어떤 한이 울컥을 했다라는 건지 보겠습니다. 보수 표심 절박한 한동훈, 첫 행보는 연평해전 연극 관람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드디어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연평해전을 다룬 연극을 직접 관람을 하러 현장에 나왔다라는 거죠. 현장 모습 같이 보고 올까요? 제가 그리고 부족한 점이 참 많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좋은 정치하고 싶고 좋은 나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진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리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고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다시 저를 기다려주셨던 분들을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디가 울컥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장에 갔던 저희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약간 코끝이 좀 빨개지고 약간 울컥한 느낌이었어요 라는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행보를 하긴 했는데 김광산 변호사님 보면 연평해전 공연이라는 건 이건 안보인 것 같아요. 첫 행보가 안보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보와 보훈이죠. 네. 일단 안보는 연평해전은 이제 북한과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안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희생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국가가 어떻게 보면 보상해주지도 못했고 대우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보훈, 그러니까 안보와 보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층에서 가장 중시하는 그런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평해전 연극 관람을 첫 공개 행보로 택한 것은 네. 바로 보수층이 선호하는 이제 안보 보훈에 치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본인이 뭐 또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개헌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개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잠룡들은 상당 대부분 많이 찬성을 하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만 이걸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회피 목적으로 범죄 회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저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일단 뭐 보수층 자체는 자신에 대해서 탄핵 소추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네. 거부감이 있는데 그 거부감이 있는 보수층은 좀 달래기에 나섰다 보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당내 어떤 지지도를 어떤 결집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첫 몸풀기를 연극 관람, 그것도 보수와 관련된 연극 관람에 한 것은 이제 그런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아마 또 5일인가요? 또 북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떤 보면 연이어서 어떤 본인의 대선을 위해서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선을 생각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 아까 5일 날 뭐 북콘서트도 한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캘린더 같이 볼까요? 네. 이 한동훈 대표 어제 첫 행보로 연극을 봤죠. 그리고 5일 날 북콘서트를 갑니다. 그리고 곧 다음 주면 아마도 탄핵 심판 선고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달 말 26일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있죠. 사실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이 대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언제 나올 것이냐 시기를 좀 보고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굵직굵직한 게 지금 요 정도 지금 이 잡힌 상황에서 3월 2일 어제 첫 행보를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김수민 의원님. 요 타이밍, 첫 행보의 타이밍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많이들 예측을 하셨는데 2월 말 3월 초에 활동을 재개할 거다 예측을 많이 하셨죠. 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기 전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정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 나오게 되면은 탄핵 찬성층 입장에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했을 때 찬성층 입장에서는 다 그냥 좀 뒤에 있다가 지켜보고 좀 될 만하니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같은 찬성층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이고 반대층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기분 나쁜데 또 나왔다. 이렇게 돼서 또 밉상으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탄핵이 결정되기 전에는 나오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 공식이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3월 초에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중에 또 이달 하순에는 이재명 대표 판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뭐 만약에 그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
국민의힘이 경선에 들어가 있을 시점이거든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층 내에서 많이 지지층이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이재명을 상대할 자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그 대항마로 뜨겠다라고 하는 그 전략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는 3월 초일 수밖에 없고 좀 나아가서 예측을 하자면 네. 아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어쨌든 탄핵에 승복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보수층,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에 접근하기 위해서 바로 주적을 이재명 대표로 상정을 하고 굉장히 거세게 공세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까지 해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 전에 하지만 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를 본인이 이 등판한 상태에서 맞이할 수 있는 3월 초쯤이 이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고 실제 요쯤 나왔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분명히 등판을 했는데 등판이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예상됐던 이 등판하자마자 이런 주장이 또 나왔어요. 관련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그 명태균하고 한동훈 측이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 명태균 측과 한동훈 측의 뒷거래 의혹. 이게 심각합니다. 한동훈 측이 명태균을 이용해서 가장 라이벌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이를 친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제가 검찰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명태탄 가지고 오세훈을 막 공격하고 그다음에 홍준표를 막 공격해서 명태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이게 경쟁자 치낸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이게 지금 검찰 주위에서. 네. 보수 쪽 변호사시죠. 서정욱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동훈 전 대표와 명태균 씨가 서로 뭔가 짜고 공작을 좀 한 거 아니겠느냐. 다른 여권 후보들을 좀 밀어내기 위해서 이런 취지의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쪽에서 즉각 또 입장을 밝혀왔어요. 서정욱 변호사가 한동훈 전 대표가 모종의 명태균 사건 수사 관련해서 연관이 있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를 했다.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거다. 유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가 친중 좌파라는 이런 음모론도 있었는데 이런 가짜 뉴스 음모론 이건 합리적 공론의 장을 해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사실 서정욱 변호사도 변호사시거든요. 근데 내가 검찰에서 들었어요라고 얘기를 한 검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쪽의 얘기와 저쪽의 얘기가 완전 달라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검찰 근거를 얘기하는데 검찰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검찰 주변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명태균 그러면 한동훈 대표 이제 검찰로 짜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창원지검에서 이제 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저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쭉 한동훈 대표 저격 유튜버였어요. 그러면서 살모사라느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음모를 계속 제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첫 번째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자, 명태균 씨가 어떤 사람인지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네. 이제까지 자기하고 뭔가 정치적 거물이랄지 정치인과 이만큼이라도 연결되면 그걸 약점 삼아가지고 계속 언론표를 공격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명태균을 짜고 했다면 한동훈 대표는 자기 정치적 운명을 명태균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제가 볼 때는 사지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런 음모론을 해갖고 한동훈 대표 둘이 뭔 관계 있다고 한다면 네. 명태균이 나중에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대선이 막 무르익어갈 때 지금 일부 지금 여권 잠룡들한테 돼지 껍데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껍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런 사람과 이미 정체가 다 드러났는데 아직 명태균이 정체가 안 드러났다면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다 드러났는데 일단 명태균은 연결만 되면 죽는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 음모까지 했다? 그래서 그 근거도 뭐냐? 검찰 주변에서 이 얘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유튜브기는 하지만
뭐 누굴 옹호하고 안 옹호를 떠나서 네. 이제 저런 식의 막 마음껏 던져버리는 저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처럼 근데 만약에 그래서 지금 서정목 변호사의 얘기가 전혀 말이 안 되는데 검찰 주변에서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이게 좀 당연히 민형사상으로 나설 텐데 그럼 대체 서 변호사는 왜 이렇게 멀리 안 보고 바로 저런 얘기를 그럼 유튜브상에 공개적으로 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김승민 의원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또? 글쎄요, 본인은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면 본인 또 들은 얘기였다. 뭐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피해 나갈 구멍이 있었다. 네, 글쎄요, 그렇게 해서 피해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뉴미디어 쪽의 일을 또 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어떤 상업주의적인 측면, 그렇게 해서 이제 구독자라든지 조회수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 네. 또 이미 그런 이제 방송을 해왔고, 그러면 사실 이게 그 뉴미디어에서 인기가 없는 쪽에서는 굳이 이렇게 수고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구독자 수가 꽤 나오는 쪽에서 계속해서 이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해오는 측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그 저의 추정인데 네. 정치적인 목적으로는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명태균 특검법이 지금 정치권에서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국민의힘 전체가 이거를 틀어막게 되면은 과반으로 가결을 했다고 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혹은 나중에 뭐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을 때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범야권은 192석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통과가 안 되는 건데 한동훈 걔가 명태균 특검에 찬성을 하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거거든요. 혹시 친윤계에서 한동훈 걔가 특검법 찬성하기만 해봐라. 그러면 배신자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지금 또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포석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네, 그런 것도 하나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치적인 목적도 좀 포석으로 깔려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뭐가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미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은 법정 공방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